은둔의 즐거움, 신기율. 오늘은 신기율 선생님의 은둔의 즐거움 중에서 무질서한 에너지를 바로 잡는다 페이지 131쪽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을 정리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정리가 될까? 많은 사람에게 정리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가사노동쯤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치운다는 청소의 의미가 아니라 무질서해진 에너지의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인간을 제외한 어떤 생명체도 사람처럼 자신의 공간을 완벽히 정리하지 못한다. 곤충의 왕국에서 위대한 건축가로 알려진 개미나 벌조차도 먹이를 저장하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용도가 아닌 미학적인 공간의 정리는 하지 못한다. 오직 사람만이 생존을 넘어선 또 다른 의미의 정리 정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연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기보다 흩어져 무질서하게 되려는 본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간은 잠시만 손을 놓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금세 무질서해진다. 그러고 이런 자연의 법칙은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의 일상을 잘 관찰하면 내가 사는 공간의 무질서는 마음의 무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선우를 가릴 수는 없지만 사랑하던 가족이나 지인의 상실과 맞물려 저장 강박증이 나타나고 냉장고 안에 물건을 줄맞춰 정리하는 결벽에 가까운 습관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편향적인 인간관계로 드러나기도 한다. 10년 전 출간된 곤도마리의 정리의 기술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곤도마리의식의 정리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곤도마리의식 정리는 설레지 않는 것은 버리라는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표방하고 있다.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해 힘들어하던 사람들에게 그녀는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용기의 척도가 되는 설렘이라는 감정을 안겨주었다. 곤도마리의식 정리법의 다른 한편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필두로 아들러의 심리학이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로부터 1세기를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심리학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현재와 현재라는 원인을 통해 만들어지는 미래가 아닌 오직 지금만을 강조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지금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 않는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 설레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시에 유행했던 정리의 기술과 미움받을 용기는 그렇게 개인의 일상에서도 사회적 트렌드 속에서도 시공간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런 시각은 치워도 쓰레기가 쌓여가는 집을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정리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와 연결해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든다. 내가 지금 공간을 정리하는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면 반대로 내가 공간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내 삶이 새롭게 정돈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것을 정리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정리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리라는 말에서 먼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이 치우고 버리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정리는 치우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집안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는 미니멀리스트라면 말끔히 공간을 비워놓는 게 정리정돈일 것이고, 반대로 물건을 정신없이 늘어놓고 자유분방하게 펼쳐놓는 게 내가 만족하는 공간의 질서라면 그 방식대로 공간을 유지하는 게 최선의 정리일 것이다. 오랫동안 공간에 관한 공부를 해온 나는 정리를 기운의 조화라고 생각한다. 편안한 기운, 힘이 나게 하는 기운, 창작의 영감이 떠오르는 기운이 공간과 물건마다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것. 그런 공간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나에게는 정리다. 그래서 나는 기운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닥으로 떨어진 마음의 기운이 공간과 공명하여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다. 정리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까닭에 나는 정리 또한 은둔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여긴다. 이때의 은둔은 사회에서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을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를 힘들게 하는 무질서에서 벗어나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공간의 정리가 단순한 청소가 아닌 어지럽혀진 마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정리는 마음의 기운을 나게 하는 은둔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나는 글을 쓰며 무언가 적당한 생각이 나지 않을 때면 내 생각 회로 어딘가가 막혀서 적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 적체가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습관성 편견이 비슷한 생각만을 쓸데없이 많이 모아 머릿속에 쌓아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 욕실로 간다. 욕실은 몸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의 기운과 쌓여있는 것을 내보내는 배설의 기운이 담긴 곳이다. 이런 막힌 기운을 정리하는데 욕실만큼 어울리는 공간은 없다. 그래서 나는 욕실을 영감의 산실로 활용한다. 욕실에서의 정리는 외견산 욕실 청소와 다름이 없다. 욕조와 변기, 거울을 깨끗이 닦고 바닥 타일과 벽은 세정제로 거품을 내 청소한다. 마지막으로 목욕용품을 넣는 선반과 수건 수납함을 정리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힘들여 청소하다 보면 몸에 땀이 젖는다. 정리가 끝나면 깨끗이 몸을 씻는 샤워를 한다. 뜨겁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목과 뒤통수가 닿는 부위인 아문열에 맞으며 한참을 서 있다 보면 굳어있던 마음의 긴장이 풀리며 몸이 이완되는 기분 좋은 느낌을 든다. 아문열은 한의학에서 벙어리의 입을 열어준다는 혈찰이다. 그곳에 물줄기를 맞으며 적재된 생각을 순환시킨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생각이 폭죽처럼 번쩍하며 떠오를 때가 있다. 생각이 떠오르면 사라지기 전에 방수가 되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한다. 이런 과정이 샤워 중에 서너 번 반복되기도 한다. 샤워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욕실에 남아있는 샤워의 흔적을 닦아내며 정리를 마무리 짓는다. 새로운 생각을 얻기 위해 발가벗고 씻고 주위를 깨끗이 하는 루틴은 청소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다면 신성한 종교적 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금식 기도를 올리며 신탁을 들었던 고대의 제례처럼 욕실 정리를 통해 정갈해진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얻는 것이다.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는 익숙한 욕실도 그곳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부여받는 순간 실제로 그런 효과를 일으키는 특별한 은둔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그곳에서 정돈된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 내 머릿속에서도 무질서한 생각을 정돈해주는 공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욕실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은 많은 예술가가 해오던 전통적인 은둔의 형식이기도 하다. 레미제라블을 쓴 작가 빅토르 위고는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5시간 동안 글쓰기가 끝나면 옥상에 있는 욕조로 가서 목욕하는 것으로 글쓰기를 마무리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목욕을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로 생각했겠지만 아마도 글을 쓰며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마음의 긴장을 목욕으로 풀어내며 끝을 맺는 하루 글쓰기의 마무리 작업이었을 것이다. 음악가 베토벤도 그랬다. 그는 아침 작업을 끝내고 잠깐 산책을 하기 전에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세면대 앞에 서서 동그랗게 모은 손에 물을 붓고 방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거나 무언가를 흥얼거렸다. 그러다가 무언가가 생각이 나면 메모를 하고 다시 손에 물을 붓고 방을 돌아다니며 마룻바닥과 발밑이 물로 흥건해질 때까지 앞서 했던 행동을 반복했다고 한다. 언뜻 보면 기괴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의 이런 행동 역시 물을 통한 생각의 정리가 아니었을까?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생각이 가장 잘 정리될 수 있는 자신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정리란 무질서한 에너지의 질서를 잡는 것이다. 우리는 보이는 공간과 물건을 정돈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은둔의 갖가지 방법에 은둔이 있는데 정리하는 것도 은둔의 한 방법으로 신기호 선생님은 생각하셨네요. 어떤 방식으로 나는 나만의 은둔을 즐기고 계시는지 오늘은 나만의 은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읽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은둔의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옥상이고요. 옥상에서 아침마다 일기를 쓰듯 나의 생각을 풀어내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은둔의 공간이 내 집, 아니면 나의 차, 아니면 글 쓰는 시간, 책을 보는 시간 다양하게 있겠죠. 은둔의 즐거움을 누리시며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